티 안 나는 교정을 하고 싶은데 살색 교정이 나을까요? 아니면 인비절라인이 나을까요? 안 보이는 교정 치료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설치 교정이 나을까? 인비절란이 나을까? 제가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질문을 잘못된 기준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이 선택은 치아보다 그 환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스튜어디스나 승무원, 강사 혹은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자주 서게 되는 분들은 거의 같은 고민을 하세요. 발치를 할 수 있을까요?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하진 않을까요? 티 많이 안 날까요? 뭐가 덜 아플까요? 제가 이거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오늘은 설치 교정이 맞는 유형, 그리고 인비절라인이 더 잘 맞는 유형, 이런 것들을 제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설치 교정과 인비절라인 둘 다 티가 나지 않는 치아 교정 치료 방법입니다. 설치 교정 장치는요, 교정 장치인 브라켓이 치아의 안쪽 면, 혀 있는 쪽 면에 붙어 있는 교정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깥쪽에서 봤을 때 보이지가 않죠. 반면에 인비절라인은 투명한 교정 장치인데요. 이게 아주 클리어한 투명한 교정 장치이기 때문에 이 교정 장치를 입 안에 치아에 장착했을 때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눈에 띄지 않는 교정 치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장치를 다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설치 교정, 인비절라인 둘 다 발치 교정이 가능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발치 교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설치 교정 같은 경우는 고정식 교정 장치라고 해서요. 치아에다가 교정 장치를 고정식으로 늘 부착해 놓는 방식의 치료입니다. 반면에 인비절라인 장치는 착탈식 교정 장치예요. 본인이 장치를 끼고 빼고 하는 방식으로 교정 치료가 진행됩니다. 발치 교정은 발치한 공간을 치아 이동을 통해서 다 메꿔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교정 치료보다 치료 기간이 길게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교정 장치가 힘을 치아들에게 잘 전달하면서 안정성 있게 그 기간 동안을 버텨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겠죠. 원장님, 인비절라인도 발치 교정이 된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놀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인비절라인 같은 투명 교정 장치는 간단한 교정 치료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는요, 이런 인비절라인 교정 장치 등의 기술력이 굉장히 발달돼서 소구치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붙는데요. 발치 교정은 치아를 뽑은 공간으로 앞니와 어금니를 정확한 순서와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치료입니다. 설치 교정은 교정 장치가 항상 치아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환자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치료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인비절라인은 이 장치를 환자 스스로 착용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루에 20시간에서 22시간 동안 꾸준하게 착용을 해줘야지 계획한 대로 치아가 이동된단 말이죠. 발치 교정에서는 전체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 환자분이 지치지 않고 인비절라인 치료에 협조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돌출과 치아 밀집, 치아가 고르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교정 치료를 선택하신 분인데요. 교정 장치는 인비절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송곳니 뒤쪽에 있는 첫 번째 작은 어금니를 반대편에서도 뽑았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첫 번째 작은 어금니를 뽑고 인비절라인으로 교정 치료를 한 그런 사례고요. 이런 교정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치아 돌출도 개선하고 또 치아도 가지런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교합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인비절라인으로도 이렇게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는요,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를 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현저히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돌출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교정 치료를 하지만 돌출이 심하지 않거나 혹은 단순히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은 정도라고 하면 웬만하면 치아를 뽑지 않고 교정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인비절라인으로 교정 치료를 하시는 것들이 발치를 하든 혹은 이를 안 뽑고 하든 다 가능하다. 물론 이건 뭐 인비절라인뿐만 아니라 투명 교정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위의 치아 배열들의 본 모습인데요. 위의 치아들 앞쪽에서 치아가 틀어져 있고 돌출 때문에 치아의 이 길이가 길죠.
우리가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를 진행해서요, 이 길이를 이렇게 짧게 만듦으로써 돌출을 해소한 그런 사례입니다. 발치 공간이 다 사라졌고 가지런한 치아 배열을 우리가 얻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만 이것들은 모두 일반적인 설명들이고요. 개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말할 때 좀 티가 안 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말을 할 때 티가 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말할 때 느껴지는 발음이죠. 이 발음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인비절라인 장치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설치 교정 장치에는 아무래도 혀가 놓이는 그 공간 안에 교정 장치들, 브라켓들이 나와 있고 철사가 지나다 보니까 중요한 발음, 민감한 발음들에서 발음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비절라인 장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덜한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을 살펴볼 게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심리적인 관점인데요. 눈에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차이죠. 설치 교정 장치가 이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설치 교정 장치는 치아의 안쪽 면에 들어있어서 아예 바깥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인비절라인 장치는 이게 투명한 교정 장치이긴 하지만 착용했을 때 유심히 보면 뭔가 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치 교정 장치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두 개 장치 중에 혹시 뭐가 더 덜 아플까요? 네, 이 질문도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정말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라서 그래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장치는 덜 아프고요, 이 장치는 더 아픕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장치는 아픈 방식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설치 교정 장치는요, 치아가 움직이면서 느껴지는 통증보다는 혀가 치아 안쪽에 있는 장치들에 이렇게 쓸리거나 혹은 상처가 나면서 느껴지는 통증이 더 심하죠. 이물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초기에 이제 발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설치 교정 장치의 경우 장치를 부착한 후에 한 2-3개월쯤 지나면 장치에 적응이 되면서 불편한 정도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인비절라인 장치 같은 건요, 투명 교정 장치의 표면이 아주 매끄럽게 되어 있고 이물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튀어나온 구조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이게 연조직, 특히 혀와 뺨 이런 데 불편한 것들이 별로 없죠. 다만 인비절라인 장치를 착용했을 때 불편함은 장치 교체 시에 새로운 장치를 꼈을 때 치아에 느껴지는 이제 압박감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람들은 좀 통증으로 인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뻐근한 압박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덜 아프다, 더 아프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불편함들이 나한테 더 와닿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지내시면 좋겠고요. 근데 원장님 설치 교정은 고난이도라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고난이도인가요? 설치 교정이 어렵다는 건요, 이 교정 장치가 치아 안쪽, 혀가 놓이는 쪽에 부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아의 안쪽은요, 치아의 바깥쪽보다 공간이 훨씬 좁아요. 그리고 치아 구조물의 형태들도 변이도 많고요. 교정 장치가 부착될 공간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설치 교정 장치들은 바깥쪽에 부착되는 교정 장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기도 작고 조절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설치 교정은 치아를 보는 각도와 방향이 치아 안쪽에서 의료진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이제 피로도도 높아지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교정은요, 장치 자체가 특별하기보다는 설치 교정 장치를 가지고 설치 교정 치료를 충분히 경험해 본 교정과 치과 의사의 경험이 굉장히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치료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설치 교정이라도요, 치아 이동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힘을 또 어떤 순서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과정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 치료 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요, 그 작은 설치 교정 장치와 좁은 작업 공간 내에서 이 치료들을 실제로 얼마나 잘 구현하는지는 의사들마다 경험이 다르고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 교정은 좀 어려운 교정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듣다 보니까 인비절라인이 그럼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쪽의 결론에 도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인비절라인 장치가 편하고 눈에 잘 안 띄고 발음도 편하고 밥 먹을 때 장치를 빼고 먹으면 교정 장치가 없으니까 음식물 걸리는 것도 없고 양치하는 것도 편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비저라인 장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 선택이 분명히 갈리게 되는데요. 인비저라인 장치 자체는 정말 편해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자분의 협조도가 치료의 성공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환자분이 장치 착용을 잘 못하거나 또는 협조도가 떨어지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원했던 치아 이동들이 계획된 대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또 이 교정 장치를 통해서 장치가 안 맞아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또 계획을 수정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 치료를 계획했던 기간보다 실제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한 가지 고려해 봐야 될 점입니다. 반면에 설치 교정 장치는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죠. 심미성은 너무 좋지만 다만 설치 교정 장치는 그래도 늘 교정 장치가 치아 안쪽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이 관리를 잘 해서 교정 장치를 잘 탈락하거나 파손시키지 않는 한 교정 치료가 우리 의료진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택은 편하냐 안 편하냐의 문제보다는 내가 이 치료 방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자율적인 성향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인비저라인 장치가 본인하고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돼서 장치를 관리하고 착용하는 거니까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율학습은 잘 못했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설치 교정 장치나 혹은 바깥쪽에 붙이는 고정식 교정 장치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라켓, 철사 교정 등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방금 기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장치 중에 뭐가 더 오래 걸리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치아 이동의 치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두 장치의 사실상 기간의 차이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 교정은요, 치아가 안쪽에 항상 붙어져 있기 때문에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비교적 꾸준하게 전달되면서 치료도 꾸준하게 진행되죠. 반면에 인비저라인 치료 계획은 계획 자체는 정말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그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협조도, 환자분이 직접 그 장치를 잘 착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요. 환자분이 하루에서 20시간에서 22시간 잘 착용하면 설치 교정이나 인비저라인이나 비슷하게 교정 치료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두 개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인비저라인의 경우에는 환자분의 협조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게 전제가 돼야지 치료 기간이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인비저라인과 설치 교정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선택하는 고려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더 쉽게 최종 선택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을 기준으로 정리해 볼까요? 의지력이 약한 편이다. 설치 교정하세요. 난 발음이 너무너무 중요해. 인비저라인 하세요. 나 치과에 자주 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인비저라인 하세요. 나 장치 관리 자신 없어요? 설치 교정하세요. 내가 자율적인 성향이고 어렸을 때 나 자율학습 잘했어요? 인비저라인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만 어떤 교정 장치를 할지 최종 결정을 하시기 전에 담당 교정과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요, 보이는 장치보다는 생활에 덜 부담되는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반대로 관리 부담, 이 걱정되는 분들은 또 설치 교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설치 교정과 인비저라인을 선택할 때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선택은 환자분들마다 치아 배열 상태가 다 다르고 교합 상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티가 나지 않는 치아 교정을 고민 중이시라면요,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고 교정 장치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티나지 않은 교정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치아 되세요. 감사합니다.